그러니까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여기 브레이크 타임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강연 내용 안에 있긴 있는데 저희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북대에서 구글 에듀 페스티벌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이론도 조금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서울여기는 지금 제가 눈으로 때도 지금 저한테 연수 받으신 선생님들 좀 계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 정도 여기 오실 정도면 또 앞에 세션에서 또 많은 걸 또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바로 그냥 깔아서 직접 학교로 가시거나 혹은 직장에 가셨을 때 바로 응용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발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개인용 계정 말씀하시는데요. 좀 볼게요. 네, 요겁니다. 개인용 계정하고 학교 단위 계정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개인용 계정은 지금 휴대폰에 지금 까시잖아요. 까시게 되면 깔자마자 바로 15기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15기가는 메일과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포토까지 아우러서 크로스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수업하시는 데 있어 지장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구글 클래스룸에서 우리가 동영상이 가장 많이 이제 데이터 할당을 차지를 하는데 동영상이 올라갈 때 대부분 그냥 바로 직접 업로드가 아니라 보통 구글 드라이브에서 링크로 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갈 때도 고화질 같은 거는 적정 일반 화질로 해서 올리거나 혹은 고화질로 선택하거나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많은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써보시면 이게 좀 부족하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 회사 사람들 같으면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일반 회사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요 개인용 계정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용 계정, 학교용 계정 두 개를 쓰는데 개인용 계정에서는 제가 10.68기가를 썼어요. 제가 개인용 계정은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전국 17개 시도 학교 교육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실습을 할 때 방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조금 쓰거든요. 그럴 때 썼던 걸 총합이에요. 제가 2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다지 많이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월 2,400원에 그러니까 제가 영업하는 것인데요. 2,400원의 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2달이면 두 달 더 보너스를 주는 거겠죠. 24,000원. 그 다음에 1테라, 1000기가죠. 1테라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일반 사람들은 11만 9천원 정도, 1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 제가 용량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요즘에서 여기까지 끝나면 조금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같은 구글 드라이브인데 학교 단위로 구축했을 때 제 구글 드라이브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업그레이드를 쉽게 말해서 하세요, 돈 내세요라는 개인 계정에 약간 연어성이 있었다면 여기는 지금 없어요. 이거는 학교 단위의 구글 드라이브, 구글 클래스룸이에요. 제가 2년 동안 썼던 게 공짜로 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마음대로 제가 올렸는데 지금까지 썼던 게 327기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27기가인데 선생님 혹시 컴퓨터 C나 D 이런 데 보시면 바가 쭉 있고 내가 몇 기가 썼는지 이런 게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unlimited예요. 무제한을 준다는 거예요. 무제한을. 그 무제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제가 다시 슬라이드 들어오시게 되면 15기가인데 반해서 unlimited 해서 이게 EB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EB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뭐의 영어의 에크로놈인데 이제 힌트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까 1테라가 1000기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 치고요. 그 1테라에 곱하기 2승이 엑사바이트예요. EB가 주어집니다. EB.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평생 동안 써도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unlimited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주느냐? 저는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뭐 구글의 상술이든 어떤 식이든 됐든 간에
구글이 태생적으로 스탠포드에서 펀딩을 받아서 교육 사업에서만큼은 문호를 완전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이 무한대의 엑사바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려면 학교 단위로 구축을 하셔야 돼요. 학교 단위 구축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글 G Education, 그러니까 S 스위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간단 신청서를 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학교가 공인 신뢰된 학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당신의 기관장인 교장의 이메일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확인이 끝나게 되면, 그러다 이제 메타 태그 값이라든가 DNS 서버 네임 값이라든가 내지는 MX 레코드 값을 받아서 당신 학교의 홈페이지 주소는 교육청의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우회해서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 학교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맡아라, 퍼미션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날 congratulation 해서 날아옵니다. 오늘부터 당장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저희 학교가 최초 구축할 때는 한 달 반 정도 걸렸고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생태계가 조성이 돼가지고 어떤 학교는 일주일 만에 됐다는 학교도 있고요. 보통 보름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IT 기반 교육에서 가장 조금 어스터클하다, 좀 저해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이 카톡 하는지 게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겁니다. 크롬북은 제가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것만 사용하세요 라고 지정을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태티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장학기에 어떤 정도의 데이터 용량을 지금 하고 있고 접속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크롬북을 사용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모드로 들어가면 시스템 관리까지도 분출적으로 동시에 주어진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스마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경북대에서 할 때는 이렇게 쭉 보여드리니까 제 수업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리는데, 그래 그건 알겠는데 당장 학교로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는 말이냐, 그런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조금 이제 아직 이렇게 진입 장벽이 선생님들은 많이 높으실 거예요. 근데 제 말만 좀 따라오면, 인스트럭션만 따르면 충분히 접근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가감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안 보면 섭섭하니까요. LMS입니다. Learning Management Syste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이 나이스가 있습니다. 행정만 다릅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기반의 LMS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두 구글 기반 혹은 스콜러지라든가 에드버너 같은 그런 LMS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서 구글 클래스룸이 대신하게 되어 있고 제가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생들 많으실 텐데 전부 다 결과 중심의 체제에서 과정으로 돌아가 보니까 과정만 중심이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중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교실에서 이거는 지금까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결과만 가지고 왔던 그런 수행평가 체제에서 지금은 이런 구글과 같은 충분한 도구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중간에서도 그 온라인상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평가원과 교육부에서 적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스템 체제를 평가원에서 지금 2020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온라인 과정 중심 평가도 성적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글 툴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수업도 같이 모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공동 교육 과정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아시겠지만 절대 평가, 그다음에 절대 수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돈가 선생님들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스템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구글 클래스룸의 또 다른 장점이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수업을 기획할 때 세 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두 번째는 pedagogical strategy입니다. 이가 어떤 식으로 교수 학습 모형을 접근해서 적용을 해서 다가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원소가 소위 말해서 이제 융합시대, 4차 산업시대에서 가장 화두에 오르는 것이죠. technological knowledge인데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기술공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공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툴들을 이제는 좀 어떻게 좀 사용을 해 봐야 된다는 식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선입관되어 있었던 것이 뭐냐면 IT가 되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툴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구글 클래스룸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융합을 할 때는 이렇게 칸 아카데미를 하고요. 컨텐츠 베이스인데 교과서에 나온 기본적인 개념을 심화 연계 확장을 시켰을 때 칸 아카데미를 제가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모형 제시에서는 주로 프로젝트 워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수업을 해서 주로 이렇게 교수적, 기술적, 내용적 접근을 한다는 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제 수업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뭐 거꾸로 수업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퍼스널 투 퍼스널에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질적인 것들이 뭔가를 학생들하고 나눕니다. 자, 만약에 이게 수업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도입 들어가고 전개 들어가고 발달 들어가고 서머리 들어가 버리면 수업 차시가 보통 10차시 십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3분의 1로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배경 지식화시키고 과제화 시켜서 여기 만났을 때만큼은 질문을 주로 하고 조별로 하면서 자, 너희들이 선행 과제를 했던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씩 한번 해봐. 혹은 상중하 디퍼런시에이트해서 개별화 혹은 조별화해서 상중하 나눠서 수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만났을 때 실제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존의 수업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모든 걸 저희가 다 드렸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칠판은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그냥 교실에 있는 TV입니다. TV에서 바로 띄워서 소위 문법 번역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미리 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거꾸로 수업 개념으로 줘버립니다. 제가 1, 2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런 수업 나 봤어가 아니라 1, 2번의 공통점은 스마트폰으로 하든 아니면 그 앞쪽에 보시면은 스크린캐스티파이를 하든 우리가 거꾸로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좀 부담되는 게 뭐냐면 다운로드를 받고 다시 재처리를 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10분 동영상을 만들면 아무리 손재주고 저도 30분입니다. 그거를 10분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딱 12분을 쓰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실제예요. 스크린캐스티파이는 제가 10분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냥 바로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컴퓨터로 내려받지는 않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끌어와서 그냥 붙여넣기만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분이 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런 구글 클래스룸 앱이 당연히 있고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생각들을 놓고 찍어서 문제에 대해서 10분짜리가 끝나게 되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그냥 구글 드라이브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받아서 내려서 동영상 변환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도 사실은 테크놀로지컬 어프로치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나중에 배운 지식을 디지털라이즈된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용해서 배운 것을 이제 종이에 담는 아날로그식으로 같이 이제 결정화시키는데 요거는 한 30짜리는 한번 볼게요. 이 와이파이를 많이 쓰시죠? 잘 안 들어가네.
가 이제 A, B 두 개를 가져왔는데 같은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과의 애니멀 코퍼레이션 동물 협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개인 애들한테 독해를 하고 이제 단어 수거 정리를 해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개별화 끝나고 나면 조별로 요걸 또 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최종 빅페이퍼에다 결과를 학생들끼리 아이디어도 담고 배웠던 지식도 담고 해서 나눕니다. 나누는 과정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서류를 들고 막 이렇게 몇 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핸드폰으로 들고 쭉 찍습니다. 다. 학생들 발표하는 걸 동시에 발표를 다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클래스룸에 옮긴 다음에 이제 그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평가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글 클래스룸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다 한 판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요 동영상은 시간 남으면 행아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클래스룸 학생부 종합에 정말 유용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선생님 손 한 들어 보시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많으시네요. 됐네요. 네. 선생님 학생부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세요? 일단 담임 빼고 이야기할게요. 교과목 선생님으로서. 네, 세특이죠. 네, 개인별 세특, 특히 교과목, 이제 과목별 세특이지 않습니까? 세특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학생들이 수업 시간 동안에 했던 활동을 네네. 학생별로 적어줘야 하는데 정말 특출난 특징을 가진 학생은 얼마 안 되고 네네네. 나머지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한 것 네. 같아서 맞습니다. 이 선생님이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자료의 정리와 보관과 활용이 문제입니다. 자, 종이로 만들었게요. 아까 제가 큰 종이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 사진 찍어서 이게 다 올려버리거든요. 만약에 이거 성적 관리 규정이면 3년 내지는 5년까지 저희가 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재수생이 찾아줘야 돼요. 네. 학사 성적 관리 규정이 아니면 최소 3년입니다. 3년에서 5년간 보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의 자료를 갖다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어레인지하게 잘 정리해 놓은다고 보관할 장소가 없으세요,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 학교 가시면 지금 이렇게 칸막이 쳐져 그 책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캐비넷 있으면 뭐 다른 거 자료 들어가기 바빠요. 없어요. 자기 공간에서 미국은 돼요. 미국은 돼요. 자기 교과실이 다 있다고요. 저도 돼요. 네, 영어 전형실에 제가 혼자 쓰거든요. 네, 저도 돼요. 문제는 정말 이런 것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오르기나이저에게 저희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면 일단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 손에. 자 보세요. 저 그거부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구글 클래스룸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은 항상 이렇게 점자판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고 저는 이 계정을 누르면 개인용 계정과 학교 구축용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학교 구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을 들어가 볼게요. 자, 학생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학생이 쭉 나오는데 누구를 해볼까요? 심지훈 학생 해볼까요? 학생 하나를 눌렀을 때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수업 평가를 받을 리플렉션 로그, 자기 동료 평가, 그 다음에 갤러리 워크 2에서 점수,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이제 숙제 해오는 거, 행성 평가 문제 풀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출했다 안 했다, 95점, 100점, 100점, 95점, 100점. 저희가 프로젝트 워크 1, 2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워크 1, 2를 하는 이유는 1과 2의 learning acceleration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배워서 발달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정주식 평가를 떠나서 수행 평가의 기본입니다. 하나를 보고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하는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뭐 영어는 아시겠지만 four skill이지 않습니까?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그 네 가지를 다 해버리니까 이렇게 점수 준 것만 해서 총 몇 개냐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개 나와요. 네. 선생님이 8개 하면서 종이를 하면요 한 학생당 이만씩 나와요. 엉덩하게. 그런데 아까 선생님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 과목별 세특 찍을 때 어떻게 했어요? 되게 쉬워요. 쌤,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요거 정량이죠. 자, 정성은 어떻게 보느냐? 제가 들어갔을 때 이 학생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칸 아카데미 내용을 공부하는데 직접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인가 아닌가 도움을 얻는 의도신가요? 지금 물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워크만 충분히 활동하면 되는 거.
don't think too much 이렇게 제가 학생한테 리플라이 해준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학생하고 어떤 정보를 나눴고 어떤 교감을 서로 공유를 했으며 또 자기하고 내가 어떻게 커넥션이 됐다는 게 다 나오는 거죠. 이거 보고 저는 1학기 때 제가 과목별 생태를 다 작성을 했어요. 이래 되면요 필수 불가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상의합니다. 저희가 길라잡이 이런 데 보시면 학생부종합전형 이거 할 때 학생들마다 다 다르게 적어줘라. 구체적으로 적어줘라. 말이 쉽지요. 그거 예를 들어 선생님 내가 뭐 이거 한문 선생님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시집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문 선생이에요. 한문 견습지 하는 거, 석자지 하는 거,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1학기 동안 수행평가로 했는 게 그냥 한문 따라 쓰는 것밖에 없다 예를 들었어. 그러면 나중에 수행평가 점수를 누구를 잘 줘야 되겠어요? 글씨 이쁘네. 아 진짜요. 공부 잘하고 수행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글씨 이쁘게 쓰는 애들, 글씨 이쁘게 쓰지 않은 애들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그거를 상의해서 점수 줄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지. 쟤는 좀 이뻐. 쟤는 여기 교실 청소 잘해. 그걸 자꾸 이상하게 가치 해석을 더 얹어서 더 잘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페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요 선생님 10가지 11가지 이렇게 성적마다 10가지가 되는데 이거 다 못 적어져서 문제예요. 특히 못 적어서 문제는 뭐냐면 얘들 1학년이거든요. 선생님 보세요. 작년 같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학기 500자, 2학기 500자였어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같은 거는 공통과학, 공통사회도 마찬가지지만 1년 단위로 한 과목이기 때문에 500자입니다. 1년에 500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1학기 250자, 2학기 250자 혹은 1학기 1자, 2학기 499자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선생님? 개정교육과정은요 학생 참여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전에보다 적을 게 더 많겠죠. 활동 위주고 과정 중심 평가니까. 전에보다 적을 거는 2배로 많아졌는데 기술할 수 있는 그 양은 500자로 딱 정리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4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문제예요, 선생님들. 그런데 지금 8월달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 수능 정시 확대라고 이야기되면서 이제 약간 축소 뭐 이런 것도 나온다 만다 지금 이야기가 설렁설렁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중3짜리 학생들이 내년에 고1이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로 지금 사실 치닫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교사로서 항상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이런 학생부 생기부에 대해서 이제 기재 요령이나 방법이나 양, 질에 대해서 우리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런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의 IQ는 반드시 개인당 300 이상이 돼야 돼요. 무조건 내 머릿속으로 다 외우고 다녀야 되고요. 정말 뭐 어느 집에 가면 정말 빨래감부터 잘 정리된 데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 집안 정리 잘 못하거든요.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 선생님 만나면 안 돼요. 그래 되면 어디에 어디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성 정량을 합쳤는데 교수 평기에서 우리가 일체화해서 마지막 기록 이제 강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기록인데 선생님 기록이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전체 이제 아까 11개 뭐 11개, 12개, 8개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합니까? 그 학생부 적어주는 거는 세팅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학기마다 이렇게 제출하는 전체 이 학생이 지금 공부했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수치로 결과 내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톱니바퀴에 들어가게 되면 반별로 그 학생의 수행평가는 다 이렇게 구글이 AI로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 학기에 1학기에 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지금 선생님 휴대폰 앱 깔아라 그랬잖아, 그죠? 제가 이어서 과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고 제가 이제 점수를 다 부여를 해줬어요. 그럼 휴대폰으로 콩콩콩 다 뜹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이 뜬 점수가 결정된 점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그 휴대폰을 보고 선생님 제가 85점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왜 80점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 저한테 다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리턴에 대해서 내가 다시 요거는 요렇기 때문이야 라고 다시 또 피드백을 주고 왔다 갔다 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컴플리시를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눌러도 되고 그 학생이 눌러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점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저희가 엑셀로 해서 막 이렇게 종이 막 넘기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곱해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결정된 점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요게 나오는 시점에 다른 과목들 선생님들께서는 뭐를 하느냐, 이제 그제 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성적 이 기간 동안 막 이렇게 야 임마 이게 맞잖아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학생하고 싸우고 그래요. 저희는 그때 놀아요. 연과생들 야 놀자 이러면서. 이미 그 과정상이 끝나버린 거죠. 과정상에서.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가장 활용 점정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들 찾아옵니다. 학교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애보다 못한 애가 어떻게 내가 얘가 85점이고 왜 우리 애는 70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내 컨설팅할 때 선생님 이 일화 들으시면 계실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30분 주고 보세요.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는 시간은 좀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학교 급식 끝나니까. 저 요거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밥 못 먹는다고 밥 좀 먹고 올 테니까 이 학생 A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 B 해서 동시에 한번 보시라고. 아니 뭐 잘했다 뭐했다는 성적도 나오지만 피드백하고 학생이 만들어낸 결과물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보더니 제가 밥 먹고 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 학교의 교무 보조 선생님한테 부끄러워서 얘 못 있겠다 하고 갔다고 오시죠. 우리 애 못했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결과 중심의 산물 가지고 프로덕트 가지고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때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고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근거와 자료와 증거로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선생님들은 비교적 개념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의 극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아직 이거는 사용 안 했어요. 2학기부터 하려고요. 제가 과제를 주는 것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부모님한테 다 통보됩니다. 그리고 얘한테 점수 몇 점을 줬다까지 다 통보되고요. 만약에 내일까지 자료 제출인데 엄마가 야 철수야 너 이거 내일 자료 제출인데 너 지금 숙제했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싸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하고 엄마하고 열심히 싸우게 만드는 거죠. 저한테 불만이 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 해결돼서 그리고 그것을 못한 거는 저한테까지 안 넘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잘못한 게 되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엄마 아버지 엄마 학생에게 나누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그런 불협화음을 우리 교사가 굳이 그렇게 안아갈 이유는 앞으로 실컷 가르치고 평가하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그래서 이 교수 평기의 마지막 기록을 이 수많은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바로 정점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 수업까지 보여드리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구글 클래스룸 다 까셨죠? 다 까셨고 구글 슬라이드 까셨죠?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래요. 구글 슬라이드란 말이 정식인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래요. 그 두 개를 까셔야 됩니다. 까셨으면 저하고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저는 개인용 계정이 이렇습니다. 아까 학교용 계정은요. 학교용 계정은 이렇고요. 학교용 계정은 여기 보시면 학교용 계정은 이렇게 1반, 2반, 3반 뭐 교무부도 있고요. 외교 뭐 협력반도 있고 학생들 방송반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심지어 정스 쉘터가 우리 가족반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가족반 하나 몰래 만들었어요. 자, 여기 개인용 계정 들어가시면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좋은 게 하나 더 있다. 학교용에는 학생들은 수업 참여하기 방만 있고요. 교사는 수업 방을 만들 기능만 있어요. 근데 개인용은 둘 다 돼요. 둘 다. 그래서 가족방도 만들고 친구들 뭐 이렇게 동기에도 여기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업무로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은 업무할 때 이거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뭐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뭐 어제도 뭐 충남도 갔다 오고 어제 참 인천 갔다 왔구나. 인천 갔다 오고 하나 만들었는데 선생님 방은 경북대하고 같이 합치겠습니다. 구글 페스티벌의 에듀 페스티벌에 여기 도메인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수업 방을 제가 이미 만들어 난 거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가 수업 참여하기 코드를 드릴 거예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 구글 클래스룸 켜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수업 참여하기가 뜹니다. 수업 참여하기.
뜻이죠? 네. 수업 참여하기 뜨셨을 때 요 키워드를 치워주시면 되는데 소대문자는 가리셔야 되고요. 네.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방은 많은 정보들이 이제 소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는 정말 국을 원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 모이시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올리시면 많은 어떤 집단 지승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되세요? 네. 그 방을 여기 플러스부터 요걸로 닫으십시오. 네, 들어가셔가지고 수업 보시면 플러스부터. 네. 여기서 저 수업 참여하게 되고 저걸 치시면 돼요.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들 네. 잘못된 코드라고요? 잠깐만 지금 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는데 이거 혹시 소대문자 PKIR 다 소문자세요? 그러면은 혹시 아이디가 잘못됐나요? 난주쌤 앞에 받으실까요? PKIRDP 맞는데? 네, 이때는 이제 계정이 약간 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봐주시면 네, 다 들어가셨나요, 선생님? 네, 다 들어가시고 혹시나 저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 하나 메모해 두는 것도 좋으세요. 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카피 돼 있는데 이 카피를 누르시게 되면 당연히 뭐 카톡 같은 데 옮겨서 야 일로 들어와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 돼 있습니다. 리셋하는 거는 이제 재설정을 하는 거죠. 재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세이블 하는 거는 더 이상 못 들어가겠는데 여기가 뭐 순혈주의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경북대하고 여기 구글 코리아에 있는 선생님들만 한번 가보자.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부산하다 해서 나는 더 이상 이어서 유입을 막 원치 않는다. 반으로 말하면 일반 애들만 들어오면 끝. 3반 애들만 들어오면 끝. 이럴 때는 이제 그때는 다른 애들이 못 들어오게끔 여기에서 그냥 바로 디세이블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이틀 뒤에 제가 막을게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about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는 선생님들이 자, 구글 전제슬레이드네. 선생님들이 공동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지금 영어과 부장, 우리 학교 영어과 부장이 여기에 네, 지금 초대되어 있습니다. 공동 선생님들. 공동 선생님은 여기 스트림 들어가시게 되면 이름이 뜨죠. 제 이름이 뜨고 이렇게 뜹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쭉 왔어요. 지금 경북대에 69명 선생님하고 여기 한 80명 선생님하고 쭉 합치시면 한 140, 150명 될 것 같네요. 네. 이 선생님 다 뜨셨고요. 여기서 과제 주는 걸 해볼게요. 지금부터 딱 20분 동안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세요. 어려운 거 하나 진짜 하나도 없고 뭐가 있냐면 나는 밴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다 돼요. 밴드 왜 되느냐 하면 혼자서는 힘들어요. 근데 밴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 숟가락 하나만 저하고 같이 얹으시면 다 해결되죠. 그러면 오늘 배우시고 농담 아니고 내일 학교 보충 수업이든 간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먼저 구글은 점자판 요거를 항상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점자판 여기 들어가면 구글 툴들이 나오고요. 점자판 나온 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좌측에 여기 좌측 보시면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여기에 또 하나 점자판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여기 이거 빔 프로젝터가 보이네요. 여기는 안 보이고요. 여기 빨주 노초 파남 보이죠? 네, 요 점자판은 구글이 놓을 수 있는 멍석을 우린 크롬이라고 하는 OS 시스템입니다. 크롬 웹스토어입니다. 웹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앱을 그때 필요한 앱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 위에 보시면은 요 빨간색 요거 같은 경우는 구글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를 막 막아주는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항상 제 컴퓨터에서 유튜브 볼 때는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스크린캐스티파이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요거 스크린캐스티파이인데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바로 찍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직결로 연동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앱들 그때 선생님들이 필요한 앱들을
수십만 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요게 웹스토어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시면 구글 이렇게 돼 있고 웹스토어를 들어가셨을 때 웹스토어를 들어가 보면 그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이라든가 스크린 캐스티파이라든가 여기는 뭐 구글 애드 블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네, 블로그 이런 보시던가 이런 괜찮습니다. 소개받으면 여기 바로 쳐서 네, 바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운이 아니고 이제 바로 그냥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버튼 한번 볼게요. 플러스 버튼에서 요거 첫 번째 공지하기입니다. 첫 번째 공지하기는 그냥 밴드예요, 밴드. 내 자료 올릴 테니까 보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받아.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과제 만들기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버전이 지금 영어 버전으로 돼 있어서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과제 만들기입니다. Create Assignment인데 과제 만들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네, 과제 만들기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 선생님들이 한번 협업할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내가 미리 말씀드린 전체 선생님이 한 파일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조, 2조, 3조, 4조 같으면 여기 1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의 이름을 콤보에서 동동동동 다 찍어서 1조 만들고 2조 만들고 3조 만들어서 각각의 세 사본 파일을 가지고 또 동일한 주제에서 예를 들어 수학여행지로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해서 뭐 서로 논의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하나 제출해 주시오 하면은 여기에 A, B, C, D 해가지고 각자의 이제 팀에서 이제 협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개별 과제입니다. 개별 과제. 네. 첫 번째는 전체 공유, 두 번째는 조별 공유, 세 번째는 개별 공유.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간이 다 할애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만약에 이래 갈게요. 제가 구글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한마디 하면 좀 부정적이네. 구글에 대해서 아무거나 말씀 주세요. 네, 이렇게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쭉 적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무조건 1인당 한 슬라이드씩 한 글자라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due day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자동 디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일까지든 모레까지든 일주일 뒤나 아무 때나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네, 11시 50분 자정까지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no topic 돼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 아시겠어요? 스크롤 압박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료를 하나 이렇게 쭉 올리면 이게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에 대한 거야. 요거는 교과서에 대한 거야. 요거는 수행 평가에 대한 거야. 이건 스피킹에 대한 거야. 이런 걸 지정을 해주시면 그 카테고리별로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설문 할게요.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올려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죠? 파일을 자기 컴퓨터에서 올릴 때는 클릭표시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구글 드라이브하고 좀 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뿅 들어가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난 게 있어야 되죠. 만들어난 게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하고 바로 새 창을 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구글 슬라이드지 않습니까? 그럼 구글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만들었게 플러스 버튼 유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버튼 빵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untitled document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구글에 대해서 한마디가 있구나. 구글에 대해서 아무거나 네. 말씀 주세요. 네. 1인당 원 슬라이드. 오늘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지금 참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여기 지금 정족수가 한 몇 명 돼요, 선생님? 예, 현재원이 한 79명이죠.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를 제외하고 제가 80장 한번 뜰게요.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서 벌써 50장 만들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나왔습니다. 82장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번호를 입힐 거예요. 슬라이드 넘버 해서 네, 그냥 오프라인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고 제목은 항상 구글은 자기가 따로 해도 되지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 나온 걸 저 위에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그냥 됩니다. 네, 이렇게 빵 하시게 되면 네,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구글은 세이브 버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장 버튼이 없죠. 그냥 가감하게 선생님 안 닫으셔도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감히 닫아버릴게요. 그냥. 우리 항상 이렇게 한글에 저장 버튼이 익숙하신 분들은 닫으면 가슴이 아파요. 뭐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고 막 이런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돌아오셔가지고 자 이제 파일 생겼죠. 저장됐습니다. 선생님 믿으세요. 네. 그러면은 딱 들어가시게 되면 항상 최신 파일이 제일 먼저 딱 뜹니다. 이렇게 구글에 대해서 아무거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를 하느냐면 오른쪽에 쉐어 버튼을 들어가가지고 이 링크를 받는 사람 누구 막 이래가지고 막 지정을 해줘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글 클래스룸은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거 일일이 하지 마. 1년에 파일이 몇 개나 쓸 건데 100개를 쓸 건데 여기만 오면 여기 자동으로 해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보세요. Student can view file. 그냥 학생들은 보이기만 이제 볼 수 있으면 돼 있습니다. 보는 거. 보고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여기 첫 번째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edit 파일 학생들이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수정할 선생님들은 지금 한글 버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수정하기가 들어가야 이 파일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세요. 맞죠? 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반드시. 네. 요거를 빵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날려줘야 되는데 지금 다 학생들이 콤보 찍혀져 있나 디폴트로 보니까 이렇게 다 찍혀져 있습니다. 네. 다 찍혀져 있죠. 그리고 응용 들어갈게요. 이 파일을 만약에 몇 명한테 주고 싶으면 몇 명만 찍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1조 학생들만 찍어줄 수 있겠죠. 2조 학생들 찍어줄 수 있겠죠. 이게 아까 두 번째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조금 하나의 다른 챌린지가 하나 있어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이렇게 이제 다 됐네. 그러면은 선생님들한테 어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경북대 지금 열심히 집에서 이렇게 스푼 보시고 계신 분들 갑자기 뭐 뻥 뜹니다. 이게 뭐지라고 뜹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싫으시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뜹니다. 자, 총 141명이 지금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 제가 지금 실습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학생들이 쭉 부여되어 있는데 요거만 볼게요. 여기다가 100점 만점 혹은 10점 만점을 해서 네가 이런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여기 몇 점 해서 이렇게 바로 네. 리턴을 해서 학생들한테 바로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바로 간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준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들어오게 되면요. 벌써 주디 김 선생님은 벌써 fascinating이라고. 네. 주디 김 선생님. 네. 잘 알죠? 네. 추천받는데 인생 태어나서 그죠? 네. 네. 우리는 직관적으로 보나요? 열심히 하죠.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뭐 파일은 이렇게 다 원래 번호를 제가 지정해 드려요. 1번, 2번, 3번, 4번 하는데 자, 오늘 그 말고 아무 파일에 하나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한 글자 한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열심히 네, 작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휴대폰 위에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플러스는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세요. 네,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1분 더 드릴게요. 1분 드리고 바로 조별을 과제하는 걸로 한번 나가볼게요. 아무거나 쳐보세요. 네, 첫 번째 페이지 지금 벌써 선생님이 네, 건드시는데 구글에 대해서 아무거나 나옵니다. 네, 바로 열립니다. 자, 그걸 말씀 안 들으셨구나. 자, 구글 클래스룸에서 보이죠, 그죠? 보이면 거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각형의 45도 각도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있으세요. 그거를 눌러야 새 창에서 열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다시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서 파일을 일단 클릭하시면 뭐는 보여주기로 뜨죠. 뜬 상태에서 오른쪽 위 상단에 보시면
사각형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새 창에서 열리는데 그 새 창이 구글 슬라이드예요. 그 구글 슬라이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공유를 하고 분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는 그냥 들어가요. 컴퓨터는 그냥 들어가고요. 휴대폰일 때만 그렇습니다. 휴대폰일 때만. 네. 지금 여러 명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창에 그러니까 다른 빈칸에 가셔서 네. 요걸 지금 이거 무슨 활성을 이렇게 하셨네. 쭉 가셔서 네, 이렇게 빈대가 들어가셔가지고 요걸로 아직 사람들이 벌써 돼 있으니까 루엔이라고 되어 썼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걸로 선택하시죠. 네. 네. 선생님들이 명언 그 슬라이드가 내가 찍는 게 아닌가. 찾아서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원래 번호를 지정해 빨리 주는데 들어오셔서 오늘 그 찾아하셔야 시간이 될 됐기 거예요.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 보시라고요. 만약에 지금 빈칸 돼 있으면 작업이 다른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칸 찾아 들어가셔서 아무 때나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빈칸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밑에 80장이 있으니까 쓰게 했더니 PDF로 저장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저장 안 하셔도 다 하단에 저장 보시면 되니까요. 앱 세이브 하단에 단위 보시면 1번부터 네. 83페이지까지 있어요. 네, 아무거나 들어가 보시면 제출 안 했나? 자, 선생님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마무리를 좀 빨리 해야 돼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일단 골자만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선생님들이 열심히 막 하죠. 신세계 신나요 막 하고 지금 사투리 막 쓰시고 이미지 올리시고 지금 생 난립니다, 진짜. 네,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이 정도 하시면 그냥 날아가시는 한 달 뒤면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뭐예요, 선생님? 이 파일 하나가 진짜 140명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조별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건데 대신 조별에서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한 개만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지금 당장 선생님께서 학교 가셨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학생 참여 중심이기 때문에 조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좀 조별을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과제 만들기를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주제를 뭐로 할까요? 예,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글 클래스룸의 이점 이랄게요.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빵빵빵 아무거나 할게요. 자, 뷰대 이런 거 필요 없이 이거 아까 되어 있으니 구글 사용법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파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선생님? 안 만드셨죠? 자, 만들어 볼게요, 다시.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창 띄워가지고 구글 슬라이드 들어가서 네, 아까 했던 거하고 리마인드 잘 해보십시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네, 하나 해볼게요.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같이 해볼게요. 구글 클래스 이럴게요. 자, 요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이를 빵 하나 누르면 되겠죠. 자, 요래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1조니까 그냥 앞에 1조라고 적을게요. 1조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그냥 과감하게 닫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냥 과감하게 닫으시면 돼요. 네, 딱 닫았습니다. 자, 다시 구글로 들어와서 요거 들어가면 삼각형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구글 드라이브, 그죠? 딱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이 이렇게 구글 1조라고 땅 뜹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add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학생들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요걸 누르셔가지고 뭐라 해야 돼? 두 번째 거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거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거. 네.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조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 다 체크를 못 하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는 대로 한번 쭉 해볼게요. 네, 날아오시는 선생님이 자기가 1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아무나 걸리겠죠. 네, 단어 어차피 뭐합니다. 단어 뭐하고 하는 방법만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주디 김생 같습니다. 네, 1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명의 지금 학생들이 지금 선택이 됐고요. 요걸 이제 저는 여기다가 1조라고 적을게요. 1조
1조라고 했고 파일도 1조, 여기도 제목도 1조입니다. 그 다음에 assign을 할게요. 다 됐습니다. assign을 딱 하면 13명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다 1조라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1조는 1조에 해당되는 선생님만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볼 수가 없고 선생님들은 다 볼 수가 있으세요. 자, 1조 손 안 들어보세요. 지금 왔는 사람. 네, 2명. 이거 2명밖에 없어요. 13명 찍었는데. 네, 넘어갈게요. 2명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몇 조 올려야 돼요, 선생님? 5조를 6조를 만들 때 간에 그 다음 몇 조 올려야 돼요? 2조 올려야 되죠. 요때는 선생님이 일이 반에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보세요. 플러스 버튼 말이 안 돼.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면 이 똑같은 놈들을 2조, 똑같은 놈을 3조, 똑같은 놈을 4조라만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있는 게시물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자료 게시물 재사용하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휴대폰이든 뭐든 보시면 그거 보이실 겁니다. 그거를 빵 누르시게 되면 이 방이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구글 에듀 페스티벌이죠. 네, 요걸 찾으세요. 너무 안 하시죠. 자, 요거를 찾으세요. 딱 찾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에 2.1조 올린 거 나오죠. 그죠? 요거를 클릭하셔서 재사용 누르기 전에 여기 보면 디폴트 값으로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create new copies of all attachment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4번 만들기란 뜻이에요. 4번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2조 주는 겁니다. 2조. 1조의 게시물을 그대로 쓰는데 2조에 줄 때 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야 됩니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같은데.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미리 4개, 5개, 4조니까 4조니까 4개를 만들고 5조니까 5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게시물 사용, 재게시물 사용 이것만 하시게 되면 요 표시가 되어 있는 한은 그 파일은 4개, 5개, 6개 계속 가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우리 강좌를 하셔야 되나요? 안 되는 게 자, 사용을 해볼게요.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자, 리유징 들어갑니다. 사용을 했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 아까 1조 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네이밍이 똑같죠? 그럼 이걸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보세요. 2조로 바꿨어요. 그럼 됐습니다. 근데 파일도 바꿔주셔야 돼요. 구글 클래스룸은 이렇게 업로드한 상태에서 바로 열 수가 있어요. 올려놓고 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열어볼게요, 선생님. 1조를 딱 열어서 그러면 1조 지금 파일이 넘어갔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목에다가 2조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벌써 이렇게 하나 올리시는데 이거. 네. 2조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2조를 바꿨어요, 선생님. 지금 아까 이거 나타났죠, 그죠? 이거 지금 1조 게시물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2조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거는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바로 assign을 해볼게요. 자, 이거 2조를 찍어야 되겠구나. 자, 2조는 저쪽 안 헷갈리게 해서 끝에서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데스 선생님 갔습니다. 오데스 선생님. 네. 이렇게 갔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이번에는 몇 명이 갔다, 이거. 몇 명이 갔냐 그러니까 13명씩 또 갔네요. 네. 그 다음에 이 학생들 말고 다른 반에 할 때는 여기다 그냥 다른 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다른 반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1반부터 7반까지 있으면 이때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오늘 여러 명 하겠습니다. 자, 2조입니다. 2조. 이번에는 여기 2조인데 여기 1조 지금 안 바뀌었죠? 안 바뀌는데 이거를 그대로 assign만 땅 때려주게 되면 2조로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조. 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1조, 2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새 사본을 줬는데 이거 지금 왜 나타났어요? 이거는 지금 새 사본을 만들어서 올리기 전에 공유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올릴 때는 다 올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한참 올릴 때 애들이 또 건들 수 있으니까. 자, 3조도 똑같이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4조도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일 쉽습니다. 여기 있는 80명 선생님한테 제가 종이를 주려고 하면 제가 종이를 몇 장 복사해야 돼요, 선생님? 80장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이거는 되게 쉬운 게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그냥 파일 하나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에서 구글의 공유 뭐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 파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고 제가 닫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은 똑같은 과제 만들기인데 이번에는 전체 학생 1대1 과제를 드릴 거예요. 구글의 공유 정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블라블라 했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들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재용만 방금 만든 최신 파일이 여기에 뜨겠죠. 구글이 공유라고 떴습니다. add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3개 중에 어떤 거야 돼요, 선생님? 3개 중에 어떤 거야 돼요? 캡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여기 보시면 make a coffee for each other, each student. 각각의 학생한테 사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사본을 만들어 줄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all student이기 때문에 80명이 복사를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이 학생들이 다 주는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빵 주시게 되면 지금 또 대구 지역에 경북대 연수받는 선생님들은 또 영문도 없이 개인 과제 떴다고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 시간은 2분 초과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거, 자 다시 한번 랩업 할게요. 첫 번째 뭐죠, 선생님? 전체 공유. 전체 공유하고 결론적으로 하면 전체 공유하고 여기 4번 만들어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맞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조배를 줄 때 클릭 콤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 1조 만들 때는 그냥 added 2조, 3조, 4조, 5조, 6조, 10조까지 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자료 게시물 재사용을 했을 때 파일 이름하고 제목까지만 살짝 숫자를 바꿔주는 센스 끝입니다. 요거 되시면 선생님들은 내일부터 당장 구글로 다 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질문 받으시라고 하는데 이거 그 같은 교과 선생님 다 같이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 시민고등학교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개인용 계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학교용 계정으로 들어가잖아요. 학교용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무 반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반 들어가 볼게요. 2반 들어갈 때 계시면 여기 정성윤, 이찬민, 엠마스는 원어민입니다. 이 세 명이 수업을 공동 기획한다기보다는 내가 올리는 자료 이찬민 선생님이 볼 수 있고 이찬민 선생님이 올린 자료 볼 수 있고 그냥 수업을 같이 그냥 이렇게 먼 거리에서 엮어 나가는 거죠. 엮어 나가고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점수를 주시잖아요. 네네. 바로바로.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옆에 선생님 다른 반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수행평가 평균 맞추고 이런 거. 그래서 프로젝트 워크 1은 내가 다 매겨요. 그리고 프로젝트 워크 2는 이찬민 선생님이 다 매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자료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종이로 해버리면은 반반 나눠야 되잖아요. 여기는 다 그냥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까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반에서 뭔가 지금 학생이 이 제기 들어왔잖아요. 내가 고쳐줄 수도 있어요. 평가권을 내가 동시에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원래 4시간짜리 연수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기 다 익스트랙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게 가까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검색을 뭐 시민고등학교 치시고 하면 뭐 제 거 막 이름 막 검색되고 그럴 겁니다. 네.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여기 구글 GEG에다가. 네. 수행평가 대회 연간으로 루브링이요.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사전 계획 공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카테고리에 사전 예고지를 3주 전에 줍니다. 프로젝트 워크 1 하기 전에 3주 전에, 2 하기 전에 3주 전에. 그거 안 되면 평가 구성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이쪽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감사 나왔을 때 뭐 공지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철학 설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면 이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어머니들 다 학교에 메일로 날아가고요. 네. 끝나죠. 네. 지금 마지막 시험 봐도 돼요? 네네네. 질문, 선생님. 이용을 하세요? 네. 선생님 잠시만요. 잘 안 들려서.
실시간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푸시가 시험 기간 중에, 그래서 수행 평가 기간 중에는 열어놔요. 제가 여기 기능이 있어요. 푸시를 막을 수 있고 열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야 너희들 평상시 때의 질문은 무조건 수업 시간에 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질문 올렸지 한번 보자. 그럼 내가 그 학생 질문 그 자리에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자고 있는데 그런 질문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자체의 어떤 의미를 떠나서 수업 시간 할 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질문 있는 건 무조건 수업 시간에 질문 봐라 연습하기. 그 이제 하부루트하죠.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수업을 수업답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뭔가 기본 그 선행 과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업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업 목표 알려주고 바로 그냥 맥락 전달해버리는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질문들이 실제 되게 많아지고요. 애들이. 네. 되셨나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